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좋은 계절, 아직은 봄입니다. 매일 같은 날 같지만 날마다 새로운 날 되어서 작은 일 하나하나 모여 달라지는 날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3세기 초 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징기스칸이 몽골족을 통일하면서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몽골은 유라시아 전체를 통합한 문자 그대로 세계 제국을 건설합니다. 오늘은 최강국 몽골에 맞서 싸운 김윤희와 삼별초를 만나 봅시다. 몽골이 그 여신을 몰아 만주 지역의 금을 공격하자 금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몽골군에게 쫓겨 고려 영토로 들어옵니다. 이때는 최씨 무신 집권기라 당시 고려는 쫓겨온 거란군을 몽골군과 연합하여 지금의 평양 근처인 강동성에서 이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와 몽골은 처음으로 우호관계를 맺죠. 그러나 몽골이 일방적으로 고려에 공물을 지나치게 요구하면서 고려는 점차 불만이 쌓여가죠. 그러다가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귀국하는 길에 국경지대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몽골은 이를 빌미로 고려와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자 고려는 이때부터 몽골의 침략을 예상하여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몽골은 칭기스칸이 죽고 그의 아들 태종 오고타이가 즉위하여 금을 정복한 뒤 살리타에게 군대를 주어 고려를 침략하라고 명령하죠.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략할 때 고려의 실권자는 제충원의 아들 제우입니다. 살리타이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기주성 전투에서는 집요하게 몽골 공격을 막아내고 지켜낸 명장이 있죠. 바로 박서와 김경손이라는 인물입니다. 몽골군은 가져온 각종 공승무기와 불로 공격하는 화공을 앞세워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박서의 탁월한 지도력과 김경손의 용맹한 시빈 결사대의 활약에 힘입어 관군과 백성들이 단결하여 몽골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몽골군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어서 방어에 실패합니다. 몽골군이 개경 가까이 쳐들어와 고려군을 전멸시킬 기세를 떨치면서 항복을 요구하자 결국 최후는 몽골의 압력에 못 이겨 강화를 맺게 되죠. 그러나 몽골은 그 항복 조건으로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고 개경과 주변 지역의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고려의 내정까지 간섭하기에 이르자 고려로서는 무리한 강화 조건을 따르기에는 굴욕적인 일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또다시 몽골이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받아자 고려 조정은 집권자 최후를 중심으로 몽골과의 장기 항쟁을 위해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지만 최후가 주장한 대로 결국 300년 동안 도읍으로 정하고 있던 수도 개경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강화도로 옮기자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몽골은 이듬해 살리타가 이끄는 대병력이 고려를 침략하죠. 몽골군이 다가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처인 부국민들과 인근 고을의 백성들은 서둘러 처인성으로 대피했다. 근처 백현원의 승려 김윤후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곧이어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의 주력 부대가 처인성에 도착했다. 살리타는 권황제라는 직책으로 고려 정보를 책임지고 있던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다. 고려시대 부국은 천민과 유사한 백성들의 거주지였다. 그리고 처인성에는 고려의 정규군이 없었다. 백성들은 김윤후를 중심으로 몽골에 대한 항전을 준비했다. 일반 백성을 이끌고 세계 최강 몽골군을 상대해야 했던 김윤후. 김윤후가 선택한 건 매복이었다.
한편 몽골군에게 처인성은 처음부터 중요한 전투 예상지가 아니었다. 작은 토성에 천여 명의 백성이 모여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김윤후는 몽골군의 방심을 이용했다. 김윤후의 활이 노린 건 단 한 사람, 적장 살리타였다. 장군! 장군! 어디서 날아오다니냐! 장군! 괜찮습니까 장군! 총사령관을 잃은 몽골군은 오합지졸이었다. 김인우와 처인 부공민들은 살리타를 사살한 데 이어 상당수의 몽골군을 생포했으며 남은 몽골군들은 서둘러 철수했다. 몽골의 권황제를 사살한 이 전투는 원나라 역사에도 기록된 일대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후 몽골의 5차 침입 때에도 김윤희와 충주의 백성들은 충주 산성을 침략한 몽골군을 70여일이나 항쟁하며 물리친 영웅입니다. 당시 성안의 식량이 떨어지고 백성들이 동요하자 김윤호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힘을 다해 싸워준다면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관직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하며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싸워서 얻은 적의 소와 말을 나누어 주자. 사기가 오른 백성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쟁하며 마침내 몽골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신분을 따지지 않고 공로를 세운 백성들에게 포상합니다. 김윤호도 정상품 상장군의 지위까지 오릅니다. 그의 업적은 후에 조선시대 의병의 뿌리가 됩니다. 이러한 몽골군과의 치열한 항쟁에서 김윤호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침략은 수차례 이어져 수많은 우리 백성들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국토는 초토화되고 문화재가 불타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게다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최씨 정권은 피난처에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해 나갔으며 가혹하게 세금을 걷고 나라를 돌보지 않아 민심을 점점 잃어가죠. 그것 때문에 최후의 아들들이 정권을 물려받은 지 10년 만인 1258년 결국 최씨 정권은 김준이란 무신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자 몽골과 고려 왕실 사이에 몽골군의 철수와 개경 환도를 조건으로 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전히 정권은 무신들의 손에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화의 조건인 개경 환도를 반대합니다. 무신의 마지막 집권자였던 임윤무가 고려의 왕인 원종의 세력에 의해 살해되자 왕과 문신의 입지가 커지면서 1270년 왕은 강화도로 옮겨간 지 38년 만에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고 고려는 몽골과 광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경 환도와 몽골과의 광화를 굴욕적으로 여긴 이들이 바로 삼별초지요.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이던 자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을 일컫는 군대지요. 이들은 몽골에 항복한 왕 원종이 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명하자 이에 반발하여 고려 정부와 몽골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당시 삼별초의 지휘관은 배중손입니다. 그는 몽골이 대거 침입하여 고려 백성을 살육하려고 한다. 무릇 나라를 구할 뜻이 있는 자는 모두 모여라 하고 외치면서 강화도에서 새 왕을 추대하고 개경으로 옮겨간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죠. 삼별초가 항쟁을 시작하자 많은 백성들이 동참하였고 삼별초는 근거지를 남쪽에 있는 진도로 옮겨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를 장악하고 세력을 넓혀 갑니다. 그러나 삼별초의 항쟁은 오래가지 못하죠. 이들의 의지가 강했다고는 하나 결국 1271년 진도로 쳐들어오는 여목연합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패배하여 배중손은 전사까지 당합니다. 이후 김통정을 중심으로 삼별초의 잔여 세력은
진도를 떠나 제주도로 거점을 옮겨 항쟁을 계속해 나갔으나 1273년 항파두리 성에서 1만여 명의 여몽연합군에게 전멸당하고 항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계 대제국을 건설해 가던 몽골군에 맞서 고려는 무려 28년 동안 몽골에 굴복하지 않고 항전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몽골군 중에서 70세에 가까운 어느 장수는 나는 20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 각종 성을 공격하는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이처럼 오랫동안 맹렬하게 당하면서 끝내 항복하지 않는 곳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하고, 몽골의 쿠빌라이 칸은 비록 고려가 몽골에 항복했다 하더라도 당당히 몽골과 맞선 그 용맹에 감탄하고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과 고려의 제도와 풍속은 바꾸지 않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굳건히 백성과 나라를 지킨 의인들의 활약에 참으로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돕는 문항을 볼까요?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사건이지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최씨 무신이 집권한 시기이므로 라 시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삼별초 항쟁과 관련된 인터넷 학습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지요. 삼별초는 개경환도를 반대하며 몽골군과 항쟁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를 처음 이끈 인물은 배중손이며 뒤에는 제주도에서 김통정이 지휘하지요. 다음 시간에는 원의 간섭기에서 벗어나 개혁 정치를 펼치는 공민왕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